15번. 뭔가 식이 3차 방정식이 나오고 이야기도 그렇고 절대값도 있고 역수도 있고 식이 어려워 보입니다. 헷갈립니다. 복잡해 보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문제를 좀 분석해 봅시다. 3차 방정식의 세 군 중 정수가 아닌 두 군이라고 합니다. 3차 방정식이 있고요. 정수가 아닌 옅은 근을 찾아야 되겠네요. 3차 방정식 근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우리가 1학년 때 3차 방정식이란 것은 속칭 고차 방정식에 속하게 되고요. 3차 이상부터는 고차 방정식이었죠. 이런 3차 방정식의 해법, 3차 방정식의 해 구하기,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이 바로 조립제법이었죠. 근의 공식 이런 건 따로 없습니다. 조립제법으로 구합니다. 조립제법 기억하십니까? 각 개수들을 다 적습니다. 세제곱의 개수 4, 제곱의 개수 1, 1차의 개수 마이너스 5, 상수항 마이너스 2. 그리고 그 나머지의 값이 0이 되게끔 값을 맞춰가는데요. 위에서 아래로는 그대로 적어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을 적은다면은 곱해서 올라가고, 위에서 아래로는 나눗셈에서 하나 빼주는 거지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5 더하면은 0, 1과 곱해서 올라가면 0, 위에서 아래로 더해주면 마이너스 2. 자, 그런데 조리제법은 이제 해를 구하기 위한 거고 인수분해를 하기 위한 것인데, 이 마지막에 있는 값, 너는 이렇게 다시 한번 니은 표시해서 나머지로 처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게 0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값이 있느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4, 위에서 아래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했다 양수 3, 마이너스 2 곱하니까 2. 오케이, 0이라는 값 나오니까 이 주어진 4차 방정식 4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2라는 녀석은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와 x 노 4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꼴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0이 되게 하는 게 정수인 근 마이너스 1이고요. 정수 아닌 근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정수가 아닌 근은 여기에서 존재하겠네요. 이거 이꼴 0이 되게 하는 게 x 이꼴 알파, x 이꼴 베타입니다. 자, 여기 이 타임에 뭘 쓸 것이냐? 바로 2차 방정식의 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공식 먼저 적고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고요.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죠. 자, 마이너스 a분의 b 2차의 개수 4분의 1차의 개수 마이너스 3의 부호를 바꾸는 겁니다. 따라서 두근의 합은 얼마인지는 각각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4분의 3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알파 베타의 곱은 4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급수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아따 이제 복잡해집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의 전체 2n 거듭제곱. 자, 문제가 복잡하니까 일단 급수는 뒷편에 젖혀두고 보세요. n 거듭제곱 모양이니까 이거 왠지 등비 급수가 되지 않을까? 등비 수열이 되어서 전체가 결국은 등비 급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요 안에 있는 값이 고정이 되어야 돼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전체의 제곱부터 한번 봅시다. 이것은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알파 마이너스 다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 제곱분의 1로 바뀌는 것까지는 오케이, 문제 없죠.
요거까지는 문제 없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뭐가 있냐면은 절대값의 거듭제곱은 절대값을 뗀 괄호의 제곱과 동일합니다. 절대값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뭐 그냥 증명은 아니지만, 증명은 절대 될 수 없지만 간단하게 본다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절대값 마이너스 2와 절대값 마이너스 2의 곱과 같고, 마이너스 2라는 것은 마이너스 1과 2의 곱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쓰면 더 복잡하려나. 마이너스 1 곱하기 2 마이너스 1 곱하기 2. 그럼 너는 1, 1. 그래서 그냥 절대값 2의 제곱과 같다. 그럼 요건 2의 제곱 그냥 봐도 되겠고, 뭘 내가 이렇게 귀찮게 쓰고 있지? 마이너스 음수의 제곱이라 하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제곱하면 음수도 양수로, 양수는 양수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차의 제곱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1학년 때 곱셈 공식의 변형 아이디어를 활용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란 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차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인 것과 같더라. 어디다가 적을까? 이쪽으로 적을까? 이쪽으로 적을란다. 살짝 여백이 부족한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분의 1. 그러면 알파 베타 합은 얼마? 4분의 3이었고요. 알파 베타 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분의 1의 전체 제곱이라는 값은 다음으로 정리되겠습니다. 16분의 9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2분의 4는 2분의 1. 16의 2배는 32니까 41분의 16이라는 값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게 뭐냐면은 최초 제시된 급수에서의 요 미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시 공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거 값은 일단 41분의 16인데 주어진 급수를 쌤이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누구의 n 거듭 제곱이냐, 뭐 이런 모양으로 바꿔놨지 않았습니까? n 거듭 제곱꼴로. 네, 아까 지운 게 시그마 지웠고요, n 지웠잖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부분만 먼저 정리해 온 겁니다. 그게 누구더냐? 41분의 16이더라. 숫자는 좀 이쁘진 않지만 어쨌든 절대값은 1보다 작은 수 아닙니까? 그러면 수렴하는 등비급수의 조건을 만족하네요. 1마 공비 41분의 16분의 첫째 항도 41분의 16입니다. n에 1 대입하니까 똑같은 값 나왔습니다. 분자분모 41 곱해주니까 25분의 16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이것이 복잡해 보였지만 주어진 문제의 정답 되겠습니다. 자, 조리치법이라든지 근과 계수의 관계라든지 뭐 절대값 들어가고 곱셈공식 변형이라든지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쏠쏠하게 쓰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해당 내용 쓰다 보니 좀 헷갈린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이 급수가 수렴한다고 합니다. AN의 극한을 찾아라. 급수가 수렴하면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자주 나오고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 일반항이 0으로 수렴이다. 그럼 주어진 급수에서 일반항은 여기 소괄호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네요. 리미트 n 무한대 an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2, 3부터 땡땡땡 n까지의 합이 요게 0으로 수렴한다. 그리고 문제는 요 an의 극한을 물어보네요. 그러면 뒤에 있는 요렇게 생긴 유리식이 어떤 일정한 값으로 수렴할 겁니다. 그걸 파악합시다.
그러면은 n제곱분의 1, 2, 3, 4, n이라는 것은 분모는 얌전하게 n제곱으로 나와 있고요. 분자를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등차수열 합의 공식이라든지 또는 자연수 거듭제곱의 공식에 따라서 2분의 n 더하기 1이 되고요. 아래에 있는 n제곱과 만나서 주어진 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극한의 값 리미트 n 무한대 2n 제곱분의 n제곱 더하기 n이란 것은 개수의 비 2분의 1로 수렴이네요. 결국 뭐냐? n제곱분의 1, 2, 3, 4, n이 요게 너가 얼마? 2분의 1로 수렴한다. 고로 an 수열의 극한은 2분의 1이 되어야겠습니다. 왜? 전체가 0으로 수렴하니까 뒤에 거 2분의 1로 수렴하니까 앞에 있는 것도 똑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되겠죠. 마지막 문제 등비급수 수렴입니다. 등비급수 수렴 조건 등비수열 수렴 조건하고 또 헷갈리면 안 돼요. 두 가지 뭐죠? 첫 번째 첫째 항이 0이거나 두 번째 공비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자, 지금은 첫 항이 공비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a equal 0 a equal 0이란 것은 해당 범위에 들어가니까 첫 항과 공비가 동일하니까 r equal 0이란 것이 해당 범위 안에 쏙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기억 절대값 r의 n제곱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급수 첫째 항은 n에 1 대입하는 거니까 절대값 r 그리고 공비의 값은 공비도 절대값 r. 자, 그런데 언제냐?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rn제곱이라는 등비급수가 수렴을 한대요. 즉 r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상태입니다. 이걸 가지고 푸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첫 항의 값은 뭐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 오히려 공비의 범위가 더 중요한데 절대값 r이다 보니 얘는 반드시 0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해당 범위 안에서. 그리고 1보다는 작겠습니다. 물론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절대값이 있으면 무조건 0 이상이다. 그거는 가장 큰 범위에서 이야기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도 역시 또 좀 따져줘야 됩니다. 어떻게 따질 것이냐? 앞서서도 한번 본 것처럼 절대값 r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현재 r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상태입니다. 그러려면은 그때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1,1 구멍 나고요. 마이너스 1,1, 1,1 모두 구멍 납니다. 얘네 사이에 있는 함수값이니까 0 이상 1 미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튼 수렴하는 범위 만족합니다. 그래서 기억 수렴. 자, 니은 같은 방식으로 계속 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가 수렴하는지 물어보고 있고요. 얘네들은 급수 성질에 따라서 각각에 대하여 급수를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 분모에 있던 2는 개수로 빼냈습니다. 아래 n제곱과 급수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r의 n 거듭제곱.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항의 경우 공비가 r이니까 공비가 r 그 자체니까 볼 거 없이 수렴하겠습니다. 왜? 지금은 r이란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 값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조건을 이용해서 보기 위해서 고르는 거니까 r의 n제곱에 대한 급수는 수렴입니다. 그럼 문제는 마이너스 r인데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그럼 마이너스 r의 범위는 대각선으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대각선으로 1보다 작습니다. 여전히 수렴하는 공비 범위를 자랑하고 있죠.
수렴 조건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수렴은 할 겁니다. 그 값이 얼마인지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렴하냐 안 하냐 보는 거니까 얘는 어쨌든 역시 수렴할 겁니다. 고로 니은도 참이 되겠고요. 마지막 디귿. 공비가 주어진 급수의 공비가 2분의 r 더하기 1이라는 값이네요. 자, 요 놈의 값의 범위를 한번 알아봅시다. r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걸 쓰기로 했으니까 너의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있고요. 거기에다가 1을 마저 더한다면은 2분의 3보다는 작고 2분의 1보다는 크겠네요. 그러면 때로는 요 안에 있는 값이 1보다 클 수도 있죠. 1보다 큰 값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동그라미 친 게 뭡니까? 공비라고 했잖아요. 공비가 1보다 커질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등비급수와 수렴 못하죠. 그래서 디귿 거짓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연습 문제 풀이였고요. 뒤에 기출풀이는 나중에 모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